자, 그래서 이제 8주차 수업의 사실 하이라이트인 거지. 하이라이트를 너무 짧게 하는 건 아닌가 싶기도 한데. 자, 남은 시간 동안 최선을 다해 봅시다. 그래서 이제 중화 반응이라는 게 이제 핵심인데, 중화 반응은 뭐냐? 앞에서 얘기한 산하고, 정확하게는 산성 수용액이야. 산을 물에 녹인 산성 수용액하고, 염기성 수용액을 서로 섞는다 이거지. 수용액을 섞었더니 걔네들 섞었을 때 물이 만들어지더라 이거야. 물이 만들어지더라. 근데 물만 만들어지는 건 아니고 물이 만들어지면서 염이라는 것도 생성이 되고 그러면서 또 열이 발생하더라 이거지. 이걸 중화 반응이라 그래. 그래서 이때 이 중화 반응이 일어날 때 발생하는 열이다. 그래서 이 열을 중화열 이렇게 불러. 중화열. 중화열이 발생한다는 거야. 자, 그래서 핵심은 뭐가 만들어지는 거? 물이 만들어지는 거. 자, 그럼 봐. 산성 수용액에는 무슨 이온이 들어있어? 공통되게? 수소 이온이 들어있을 거고, 맞지? 그 다음에 그 산이 어느 산이냐에 따라서 이제 음이온의 종류가 다르겠지. 뭐 A라는 음이온이 들어있다고 칩시다. 그 다음에 염기성 수용액에는 수산화 이온이 들어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또 염기 종류에 따라서 B라는 양이온이 들어있을 거야. 선생님이 A-라고 쓰는 이유는 아까 산이 엑시드라 그랬잖아. 거기서 A 딴 거고요. 그 다음에 염기는 베이스라 그랬잖아. 거기서 B 딴 거야. 그래서 어쨌든 이 둘을 섞었더니 결국 얘랑 만나서 뭐가 생긴 거야? 물이 생긴 겁니다. 그 다음에 염은 뭐냐 그러면 산내에 들어있는 음이온과 염기의 양이온이 만나서 만들어지는 물질이 그냥 물에 녹아있는 상태인 거야. 이걸 염이라 불러. 그러니까 다르게 표현하자면 그냥 이온 결합 물질이야. 양이온과 음이온이 결합해서 만들어진 게 염인 거라. 근데 그 염이 물에 녹아있는 상태인 거라. 그래서 수용액 상태인 거지. 자, 염도 얘기가 나왔으니까 물에 녹는 염이 있고 안 녹는 염이 있어. 물에 안 녹는 염 너희 배웠어. 앙금? 그렇지. 앙금이 바로 불용성 염이야. 물에 안 녹는 염. 근데 지금 여기서는 물에 녹아있는 염인 거지. 그래서 염이라고 하는 거는 그냥 일반적인 양이온과 음이온이 결합한 거야. 그 양이온이 수소이온만 아니면 되는 거고 음이온이 수산화 이온만 아니면 되는 겁니다. 그죠? 자, 하나 예를 들어 써볼게. 염산 HCl이라고 쓰고요. 나중에 배우겠지만 수용액은 옆에다가 이제 AQ라는 표시를 해줘 이렇게. 이제 얘가 물에 녹아 있는 상태다 이런 뜻이야. 하고 수산화 나트륨 수용액 AQ 이렇게 섞으면 자, 그러니까 여기 쓰자면 여기에는 아까 이제 수소 이온하고 이번에 뭐가 들어있는 Cl-가 이렇게 들어있는 거지. 그다음에 여기는 OH-하고 Na+가 이렇게 들어있는 거지. 그래서 이 둘을 섞으면 얘하고 얘가 만나서 뭐가 생겨? 물이 생기고요. 그리고 얘하고 얘가 만나서 NaCl이라는 게 만들어지는데 결국 그게 물에 녹아있는 상태라고 이렇게 써. 이렇게 되는 거지, 이렇게. 그러면서 이제 마찬가지로 열 발생하고요. 그럼 이때, 자, 이게 염산이 아니고 질산, 황산이어도 얘는 공통되게 들어있을 거고, 수산화 나트륨이 아니고 수산화 칼륨, 수산화 칼슘 얘는 들어있겠지. 그러니까 무조건 중화 반응에서는 요 두 이온이 만나서 물을 만드는 거지. 그래서 이 두 이온을 뭐라고 불러? 알자 이온이다, 이렇게 부르는 거야. 알자 이온. 그럼 나머지 이온은 뭐야? 얘하고 얘는 사실 물을 만드는 거랑 관계가 없지. 그냥 지들끼리 결합해서 물에 녹아있는 거잖아. 요거는 그러니까 염산이 아닐 때는 뭐 질산이면 질산 이온일 거고 황산이면 황산 이온이 되겠지. 얘네들은 그냥 구경꾼 이온이다 이렇게 불러. 구경꾼 이온. 구경꾼 이온이다. 그래서 중화 반응에 알자 이온 쓰시고 그러면 무조건 그게 염산이든 황산이든 질산이든 수산화 나트륨이든 수산화 칼륨이든 칼슘이든 무조건 얘네 둘 쓰면 되는 거야. 어떤 산이든 어떤 염기든. 그리고 구경꾼 이온은 이제 걔네들 종류에 따라 달라지는 거야.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알자 이온들이 만나서 물을 만들잖아. 그지? 그리고, 근데 그 얘기하지. 그리고 얘가 이제, 이 경우에는 얘가 염인 거지, 얘가. 그지? 얘가 염인 거죠. 그래서 일반적인 양이온과 음이온이 결합한 이온 결합 물질이 염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그러면, 자, 중화 반응에서는 무조건 알자 이온이 수소 이온과 수산화 이온이라 했으니까,
응? 그럼 그 알자 이온들이 만나서 물을 만드는 걸 식으로 쓰는 거야. 수소 이온과 수산화 이온이 만나서 물이 생깁니다. 이렇게 화학 반응식 형태로 써. 이걸 뭐라고 하냐? 알자 이온 반응식이라고 하는 거야. 알자 이온. 그래서 중화 반응에서의 알자 이온 반응식을 쓰시오. 그럼 무조건 이거 쓰면 됩니다. 알자 이온 반응식. 자, 근데 이제 우리가 이 알자 이온 반응식을 듣다 보면 말이야. 들여다 보면은 결국 수소 이온과 수산화 이온이 물을 만들면 몇 대 몇으로? 1대 1로 반응해서 물이 하나가 이렇게 생기는 거지. 맞지? 그럼 여기서 유의할 게 뭐냐면은 중화 반응이 일어났다고 하니까 그러면 산성하고 염기성 섞었으니까 중화 반응이 일어나고 섞은 용액, 혼합 용액은 중성이 되겠네요.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 그냥 물이 만들어지면 중화 반응이 일어난 거고 그렇다고 해서 그 혼합 용액이 무조건 중성이 되진 않아요. 왜냐면 반응은 1대1로 하지만 산성 용액에 들어있는 수소 이온의 수하고 염기성 용액에 들어있는 수산화 이온의 수가 다를 수도 있는 거야. 달라도 반응을 1대1로 하는 거야. 그럼 예를 들어서 산성 용액에 수소 이온이 예를 들어서 10개가 들어있다. 10N개가 들어있다고 할게. 그리고 수산화 이온, 염기성 수용액에는 만약에 수산화 이온이 5N개가 이제 이렇게 들어있다고 할게. 그러면 얘네들이 반응해서 물이 만들어질 거 아니야. 물 몇 개 생길 것 같아. 개수는 이거지만 반응은 1대1로 한다고요. 그러면 얘는 5N개와 5N개가 반응을 해서 물 분자가 몇 개가 생겨? 5N개가 생기지. 1대1대1이니까. 다만 이렇게 반응을 했기 때문에 얘는 남아있는 게 없지만 얘는 5N개가 남아있겠지. 그래서 물은 5N개가 생기고 대신에 혼합 용액에는 수소이온이 5N개가 남아있다고요. 따라서 혼합 용액은 수소이온이 남아있다 보니까 뭐야? 산성을 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럼 이번에는 반대로 얘와 얘를 섞는데 이 용액과 이 용액을 섞는데 여기에는 수소이온이 5N개가 들어있고 염기성 수용액에는 수산화이온이 10N개가 들어있다고 하자고. 그럼 이때도 마찬가지로 반응은 1대1로 하는 거야. 1대1로. 따라서 물은 마찬가지로 몇 개가 생겨? 5N개가 생기는데 이번에는 누가 남아있어? 혼합용액 속에 수산화이온이 5N개가 남아있으니까 이때는 혼합용액이 염기성을 띠게 된다고요. 그러니까 중화반응이 물이 생기면 무조건 중화반응은 일어난 거예요. 근데 중화반응이 일어났지만 혼합용액이 중성은 아니지. 그럼 어떨 때 중성이 되는 거야? 산성용액에 들어있는 수소이온의 수하고 염기성 용액에 들어있는 수산화이온의 수가 같으면 자 1대1로 반응하지. 물 몇 개 생겨? 10N개가 생기고 수소나 수산화이온 남은 게 없지. 그럼 이런 경우에 뭐야? 중성. 이런 경우에 중성이 되는 거야. 특히 이 경우에 중성이 되면 우리가 뭐라고 표현하냐면 완전히 중화되었다 이렇게 표현해. 완전히 중화되었다. 그래서 이때를 뭐라 부르냐면 중화점이라고 불러요. 중화점. 자, 여기까지는 중학교 때도 이렇게 배워. 맞지? 자, 그럼 잘 봐봐. 그럼 이렇게 중화 반응이 일어날 때 생성되는 이 물 분자수를 한번 볼게요. 물 분자수. 자, 중화 반응이 일어나서 물 분자수가 생성될 때는 이렇게 얘네들의 숫자가 다를 수도 있다 그랬잖아. 숫자가 다를 경우에, 이온수가 다를 경우에 무조건 더 적게 들어있는 이온수만큼 물 분자가 생기는 거야. 더 적게 들어있는 수만큼 물 분자가 생기는 거야. 자, 그러면 예를 들어 볼게. 만약에 수소이온이 4N개가 들어있고 수산화이온이 8N개가 들어있는 걸 섞었어. 물 분자 몇 개 생기는 거야? 4N개 생기는 거야. 그래서 중화 반응이 일어났을 때 생성되는 자, 물 분자수는 더 적게 들어있는 이온수와 같다 이거지.
그게 수소이온이 됐건 수산화이온이 됐건 둘 중에 하나 더 적게 들어있는 놈하고 같은 수만큼 물 분자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꼭 기억해 두는 게 좋아. 꼭 기억해 둬야 돼. 적게 들어있는 이온수만큼 생긴다 이거야. 알겠니? 뭐 하나 더 그건 이제 나중에 내신 대비할 때 얘기하고 그냥 일단은 지금 요 정도만 기억하자고. 그럼 이제 우리는 관건이 뭐냐? 이 중화점을 찾는 거야. 언제가 중화점이 되겠냐 이거지. 얘 염산하고 예를 들어 염산하고 수산화 나트륨이라고 한다면 염산 얼마와 얼마를 섞어야 되겠냐. 자, 그런데 지금 선생님이 얘기한 거는 얘네들의 이온 숫자를 갖고 얘기했지 얘네들의 부피를 얘기하지 않았지. 그러니까 부피가 몇 미리가 됐던 그 안에 들어있는 수소이온수와 수산화이온수만 같으면 무조건 중화점인 거야. 그러니까 반대로 얘기하면 중화점에서는 수소이온과 수산화이온의 수가 무조건 같아야 돼. 그러니까 부피는 달라도 돼. 자, 봐봐. 무슨 얘기냐? 예를 들어서 산성 수용액인데 이 염산이라고 치고 얘는 수산화 나트륨 수용액이라고 치자고. 그럼 염산은 10ml 안에 수소이온이 10개 들어있었고 수산화 나트륨 수용액은 20ml 안에 10개 들어있을 수도 있어. 상관없다 이거야. 부피는. 부피 달라도 들어있는 이온수가 같으면 무조건 중화점인 거야. 단 뭐는 다르겠어. 농도가 다른 거야. 같은 부피에 들어있는 이온수는 다르지. 얘가 10ml에 10개고 얘가 20ml에 10개라 그러면 얘는 10ml당 5개 들어있는 셈이잖아. 농도만 다른 거야. 그래서 중화점에서 일단 그 이온수는 무조건 같더라는 거지. 요거에 대한 얘기는 좀 이따 한 번 더 할 겁니다. 그지? 그래서 어쨌든 이 중화점을 찾는 게 핵심이다. 그럼 중화점 어떻게 하느냐? 자, 우선 여기다 그림을 하나 그려보자. 자, 중화점을 이제 찾는 거. 일단 그림을 하나 그려볼게. 잘 보세요. 여기 염산이 20ml가 있어. 20ml가. 자, 얘네 뭐 동시에 섞어도 되고 지금 선생님 그린 것처럼 하나 놓고 계속 부어줘도 되고 상관없어. 여기 20ml가 있다고 칠게. 자, 20ml 안에 내가 HCl 분자를 2개를 녹였다고 합시다. 그럼 수소이온이 몇 개 존재해? 2개 존재할 거고 염화이온 2개 존재할 거야. 자, 그러면 얘는 20ml 이온이 총 몇 개가 있는 거지? 그렇지, 4개지. 수소 2개, 염화이온 2개, 이게 총 4개가 있지. 그러면 내가 아까 했지만, 야, 우리가 농도, 이제 선생님이 중간중간에 농도 얘기를 계속 할 텐데, 농도는 같은 부피 속에 들어있는 단위 부피당 이온수라고 생각하면 돼. 이게 같으면 농도가 같은 거야. 그러면 만약 여기다가 이제 내가 수산화 나트륨을 넣어주는 건데, 농도가 같은 수산화 나트륨을 넣어준다고 하자고. 그러면 농도가 같으면 수산화 나트륨도 20ml에 이온이 몇 개 있어야 돼? 4개 있어야 되는데 걔를 10ml를 분다고 해볼게. 그러면은 NaOH 10ml를 부어준다는 얘기는 Na 플러스 하나에 OH 마이너스를 하나를 집어넣는 거나 마찬가지. 20ml에 4개면 10ml 2개일 거 아니야. 자, 그래서 부어줬어. 부어주면 몇 ml 되지? 20ml에다 10ml 부었으니까 일단 혼합용액은 30ml가 되는 거야. 자, 그런데 집어넣으면 얘는 뭐 아무것도 안 하네요. 아까 얘기했던 구경꾼 이온이니까 그대로 있을 거고 얘가 들어가면 얘랑 만나서 물이 돼버리지. 따라서 수소이온이 한 개가 줄어들지. 이렇게. 그 다음에 Cl-는 그대로 2개가 있을 거고 Na 구경꾼인데 하나 집어넣었으니까 이렇게 하나가 있지. 또 10ml 집어넣습니다. 또 10ml 집어넣었다. 그러니까 Na 플러스 하나, OH 마이너스 하나 집어넣은 거야. 10ml. 그러면 몇 ml가 되지? 40ml가 될 거고 일단 혼합용이고, 그지? 그러면 또 얘가 들어가서 얘랑 만나서 물이 돼버리니까 이제 여기에는 수소이온 존재하지 않겠지. Cl-는 여전히 2개가 있을 거고 Na 아까 하나 있었는데 또 하나 집어넣었으니까 Na가 이렇게 2개가 되겠지. 맞지? 자, 또 10ml를 부어준다고 합시다. 몇 ml가 돼? 50ml가 되겠지. 자, 그러니까 NaOH 하나씩 이렇게 집어넣은 거야. 10ml. 그럼 이제는 봐. OH- 집어넣는데 얘랑 만나서 물이 될 수소이온이 없어요. 그럼
그럼 얘 그대로 있는 거지, 그대로. Cl- 여전히 2개 있을 거고, Na 2개였는데 하나 집어넣었으니까 Na가 3개가 이렇게 될 거라고. 그치? 자, 여기까지 보는 거야. 자, 그럼 일단 이 지금 그림 보고 액성을 한번 써보자고. 액성. 산성이냐 염기성이냐 중성이냐 써보자고. 이거 수소이온 보이지? 산성이네. 맞지? 얘는 아직도 수소이온 보이니까 산성인 거야. 맞니? 자, 여기는 수소이온도 없고 수산화이온도 없어. 중성. 여기는 그렇지. 여기 지금 수산화이온 보이거든? 그러니까 염기성으로 바뀌는 거야. 자, 그러면 여기까지만 놓고 아까 얘기했지. 섞었을 때 중성이 되면 그게 중화점이라고. 그럼 이 그림에서 어디가 중화점이야? 여기가 중화점인 거지. 40mm. 그럼 40mm가 됐을 때 중화점이란 얘기는 몇 mm하고 몇 mm? 염산 20mm와 수산화나트륨 20mm를 섞었을 때가 중화점이다, 이 얘기인 거야. 알겠지? 자, 그럼 만약에 내가 여기다가 미리 지시약을 떨어뜨려 놨다고 해볼게. 만약에 BTB라는 지시약을 떨어뜨려 놨다고 해보자고. 무슨 색깔 떼야 돼? 산성이니까 노란색이었겠지? 노란색이었겠지? 이때는 초록색, 녹색으로 변했겠지? 그리고 이때는 청색으로 변하겠지. 맞지?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이 혼합용액 속에 들은 이온수를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이온수. 수소이온수를 한번 보자고. 몇 개야? 2개지. 이때는 하나, 빵개, 빵개. 이 다음부터는 어떻게 되지? 계속 빵개야. 수산화나트륨을 아무리 많이 넣어줘도 빵개야. 그 이유는 뭐야? 얘는 수산화이온과 만나서 물이 되기 때문에 처음에 2개 들어있던 게 점점점 줄어들고 그 다음부터는 더 넣어주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 없어. 자, 이번에는 OH-는 어떻게 될까? OH-. 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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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지. 이 다음부터는 계속 늘어나지. 왜? 자, 이때까지는, 그러니까 즉 얘랑 만나서 물이 되는 거기 때문에 수소이온이 다 줄어들 때까지는 수산화이온이 존재하지 않고 그 다음부터는 수소이온이 없기 때문에 넣어줄수록 수산화이온의 수가 늘어나는 거야. 자, Cl- 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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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2개. 왜? 구경꾼 이온인데 처음에 2개 넣어놓고 더 이상 넣어주지 않았잖아. 그러니까 계속 2개인 거지. 자, Na 빵개 아니지? 빵개 1개, 2개, 3개 계속 늘어나겠지. 왜? 또 얘도 구경꾼 이온인데 얘는 계속 넣어주고 있으니까 그 수가 계속 늘어난다. 맞지? 자, 그러면 전체 총 이온수는 어떻게 될까? 총 이온수? 이거 다 더하면 되잖아. 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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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개. 맞지? 이렇게 되지. 자, 생성된 물 분자 수는 어떨까? 없지. 맞아? 여기서 여기 갈 때 하나 생겼지? 여기서 여기 갈 때 하나 더 생겼으니까 2개. 여기서 여기 갈 때 생겨 안 생겨? 안 생기니까 계속 2개 이렇게 되는 거지. 맞니? 자, 그러면 이걸 이제 선생님이 그래프로 한번 그려볼게. 자, 지금 중화점 찾는 건데 뭐 이거 뭐를 하고 있느냐? 다 관계가 있어요. 자, 그래프로 그렸을 때, 자, 여기는 이제 세로축은 이온 숫자라고 하고요. 가로축은 지금 내가 넣어주는 수용액. 수산화나트륨을 넣어주니까 수산화나트륨 넣어주는 수산화나트륨의 부피라고 칠게. 그래서 빵미리, 10mm, 20mm, 30mm 몇 가지만. 10mm, 20mm, 30mm 넣어줄 때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까지 이렇게 볼게. 자, 수소이온 어떻게 되지? 처음에 2개였거든? 맞지? 10mm 부어줬더니 하나가 됐고요. 20mm째는 제로가 된 거고 그 다음부터는 수산화나트륨 아무리 많이 부어줘도 제로지.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겠죠. 맞지? 수소이온의 수가. 그 다음에 수산화이온은 어때?
없지? 없지? 없다가 30ml째 부어줬을 때 하나가 생긴 거야. 그 다음부터는 계속 생긴다 그랬지. 그죠?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는 거야. 맞지? 그 다음에 Cl-는 처음에 2개였잖아. 영원히 2개다 이거지. 구경꾼 이온이기 때문에 수산화나트륨 넣어주는 것과 상관없이 영원히 2개다. 맞죠? 자, 그 다음에 NA는 어떻게 되지? 빵개, 1개, 2개, 3개, 4개 뭐 이렇게 해갖고 계속 늘어나지. 맞지? 자, 그 다음에 총 이온수는 어떻게 되죠? 4개지. 4개고 4개지. 그죠? 그리고 나서 30ml째는 몇 개가 됐어? 6개. 이렇게 갔네. 맞지? 그 다음에 물 분자로 얘기해 볼까? 물 분자는 어떻게 될까? 물 분자. 응? 물 분자는 어떻게 될까? 없지. 맞지? 그 다음에 이거 색깔이 비슷하네? 이걸로 하면 안 되겠다. 색깔이 비슷해서 그냥 그거 감안하고 해볼게. 색깔이 비슷하지만 감안하고. 아이, sorry. 색깔이 좀 다양해야 되는데. 그냥 이 파란 걸로 할게. 없지? 1개 생기지? 2개 생기지? 그 다음부터는 더 안 생기지. 이렇게 그려지지, 이렇게. 그지? 맞지? 자, 이게 이온수 변화가 눈에 보이는 건 아니지만, 우리 이제 문제를 풀기 위한 용도로. 그럼 이 그래프가 주어지고 중화점 찾으라 그러면 어디야? 그래프가 꺾이는 지점들. 맞지? 수소 이온수가 제로가 된 시점. 수산화 이온의 수가 늘어나는 지점. 물 분자 수가 더 이상 안 생기는 지점. 총 이온수가 지금 요 지점이 바로 뭐다? 중화점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야. 알겠죠? 중화점. 중화점 찾는 첫 번째. 그지? 첫 번째가 바로 이온수의 변화를 가지고 중화점 찾아낼 수 있다는 얘기야. 자, 두 번째는 뭐가 있느냐? 시험에 주로 이제 얘가 출제가 되죠. 시험에는 주로 이제 얘가 나오지, 얘가. 뭐냐면 여기다가 온도계를 하나씩 꼽아놔. 자, 봐봐. 자, 온도계 이렇게 꼽아놓은 상태라고 할게. 맞지? 그럼 아까 얘기했지만 중화 반응이 일어나면서 뭐가 발생해? 열이 발생하지. 맞지? 그럼 열이 발생하면 온도가 올라가야 되지. 자, 그러면은 물 분자가 많이 생기면 열이 많이 발생할 거 아니야. 정확하게는 잘 봐. 그 중화열에 의해서 온도가 변할 때 이 온도 변화는 말이야, 단순히 물 분자 수가 많다고 많은 게 아니고 이것도 같은 부피당, 단위 부피당 생성되는 물 분자 수에 비례하는 거야. 그러면 자, 여기서 봐봐. 여기다 지금 선생님 맨 아래쪽에 물 분자 수 써놨지. 봐라. 여기는 20ml의 지금 빵개거든. 여기는 30ml의 하나지. 여기는 40ml의 2개지. 여기는 50ml가 됐을 때 그냥 2개지. 그러면 이 값이 결국 온도 변화를 의미한다고. 그러면 결국 온도가 계속 어떻게 돼? 올라가다가 얘하고 얘 비교하면 어떻게 돼? 얘가 크지. 즉, 요 지점. 이때 온도가 이거였고, 온도 조금 올라갔고, 조금 더 올라갔고, 그 다음에는 온도가 오히려 내려간다는 얘기라고. 그래서 온도 변화를 측정을 해보면 결국 어떨 때가? 온도가 가장 높게 나타날 때가 뭐다? 중화점이다. 이제? 자, 그래서 두 번째는 온도 변화를 측정해가지고 그거 가지고 중화점 알 수 있다고. 그래서 그래프로 그리면, 자, 여기가 세로축이 온도고 가로축이 내가 뭐 섞어준 혼합용액 또 상관없고 뭐 넣어준 녀석의 부피면 온도 변화가 가장 높게 나타나는 지점이 여기가 뭐다? 여기가 중화점이란 얘기인 거지. 중화점. 알겠니? 자, 세 번째는 이건 거의 안 나오는 경우도 있는데, 자, 일단 이온들이 존재하니까 뭐가 흘러? 그렇지, 전류가 흐르지. 자, 이것도 전류의 세기도, 자,
옆에다 쓰면 잘 보이려나 모르. 전류의 세기도 전류의 세기 그럼 당연히 이온수와 관계가 있겠지. 이온이 많으면 전류가 많이 흐르는 거야. 근데 그냥 이온수가 아니고 이것도 뭐야? 단위 부피당 이온수. 즉 뭐랑 관계 있어? 농도. 이거에 비례한 거야. 이거에 비례한 거야. 그럼 여기서 봐봐. 종류는 어차피 의미가 없으니까 총 이온수를 보는 거지. 지금 총 이온수 몇 개야? 20ml에 4개지. 이때는 30ml가 됐는데 4개고, 이때는 40ml가 됐는데 4개인 거잖아. 이때는 50ml가 됐는데 6개지. 그럼 지금 보면 어떻게 되지? 그 값이 계속 줄어들다가 여기서 여기 갈 땐 커지지. 즉 전류의 세기를 측정할 때 여기가 우리가 지금 중화점이라고 하는 데가 전류의 세기가 어떻다? 가장 약하게 흐른다 이거야. 이해됐어? 자, 세 번째는 전류의 세기를 측정해보면 된다고. 자, 그래서 마찬가지로 전류의 세기를 I라고 하고 내가 여기다가 이제 섞어준 용액의 부피라고 하면 전류의 세기가 오히려 가장 약한 지점. 전류의 세기가 가장 약한 지점이 바로 뭐다? 요때가 중화점이다 이거지. 중화점. 알겠니? 여기가 중화점이란 얘기야. 이렇게. 그냥 평범한 문제는 다 이거 갖고 물어볼 거야. 대부분. 요 온도 변화 내지는 뭐 요거. 자, 네 번째는 뭐냐? 여기다 써놨다만 뭐 여기는 지금 BTB를 써놨다면 지시약을 떨어뜨렸을 때 봐봐. 초록, 청, 색깔이 변하는 순간. 내가 미리 떨어뜨려 놓은 지시약의 색깔이 변하는 순간이 뭐다? 중화점이다. 지시약의 색이 변하는 순간이 곧 중화점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화점은 크게 이렇게 네 가지를 이용해서 중화점이 언제구나, 부피를 얼마로 섞었을 때가 중화점이구나 라는 거를 파악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제 파악할 수 있다는 얘기야. 그래서 일단 중화 반응에서는 중화점을 찾는 거 가지고 문제를 푸는 게 가장 난이도도 있고 좀 어려운. 그 다음에 또 하나 선생님이 추가로 얘기하자면, 이건 나중에 이제 막대 그래프 뭐 이런 걸로 나타낼 때 봐봐. 지금 여기가 중화점이지. 자, 중화점이 아닐 때는 이온이 몇 종류가 있니? 자, 여기 제외하고 이제 여기는 애초에 부어주기 전이니까 부어주고 나서부터 얘랑 얘를 비교해봐. 중화점이 아닐 때는 이온의 숫자를 물어본 게 종류를 물어본 거지. 몇 종류가 존재해? 이온이 3종류가 존재해. 중화점이 아닐 때는 이온이 몇 종류가 존재한다? 3종류가 존재하고요. 중화점일 때는 무조건 2종류가 존재합니다. 이것도 기억해 두세요. 알겠지? 중화점에서는 이온이 2종류가 존재한다 라는 것도 기억을 해주는 게 좋아. 그럼 이제 중화점을 찾았어. 그럼 아까 얘기했지. 중화점에서는 무조건 뭐가 같다고? 중화점에 될 때까지 넣어준 그 용액과 기존에 있던 용액에 들어있는 수소이온수와 수산화이온수는 무조건 같아야 되는 거야. 같아야 되는 거. 그지? 같아야 된다라는 거. 그거 조금 이따 선생님이 얘기할 겁니다. 이제 일단 요거 뒤에 부분 먼저 설명을 다 끝내놓고 그 다음에 얘기를 조금 하도록 할게요. 그지? 그래서 그 117페이지까지 지금 선생님이 쭉 설명을 한 겁니다. 그지? 117페이지 쭉 설명을 한 거고, 밑에 보면은 중화점 찾기 그래프 하나 나와 있지. 그건 선생님이 조금 이따 추가로 따로 설명을 좀 할 거고, 우선 뒷장을 보면 그래서, 그럼 이런 중화반응 우리 모토로 배우느냐 이거지. 쓸모도 없는 것 같은 모토로 배웁니까? 근데 사실은 우리 일상생활에서 나름 이 중화반응의 원리를 많이 이용하고 있다고요. 자, 요건 뭐 별로 어려운 거 없으니까 그냥 한 번에 쭉 정리를 하고, 요거에 관한 얘기 선생님 따로 한다 그랬잖아요. 이제 요게 제일 중요하니까. 그래서 거기 보면 이제 중화반응과 우리 생활 그래가지고 중화반응과 우리 생활. 중화반응이 우리 생활에서 어디에 이용이 되고 있느냐, 그지? 뭐 중화반응이 이용이라고 해도 되겠고, 그지? 중화반응과 우리 생활.
몇 가지 예만 들게요. 첫 번째 뭐가 있냐면 요즘 이제 우리나라 배달 문화가 굉장히 발달되어 있지 않니? 예를 들어 회를 배달시키는 거야. 요즘에는 거의 안 내. 왜냐하면 대부분 양식을 하기 때문에 안 나는데 그 회가 비린내가 막 나는 경우들이 있어. 그래서 보면 회 올 때 보면 항상 레몬 슬라이스가 이렇게 몇 개 같이 오거든. 그래서 그 생선에다 레몬 슬라이스 이렇게 뿌리는 거지. 왜냐면 자 특히 저기 항구 같은 데 있지. 바닷가 가서 항구 같은 데 가고 거기서 직접 물고기 사서 회 뜨면 비린내 되게 많이 나. 그 생선 비린내. 근데 이 비린내를 나게 하는 성분이 염기야. 이게 염기라고. 그래서 거기다가 레몬즙을 떨어뜨리면 자 레몬즙 아까 했잖아. 신맛 나는 과일에는 다 산이 들어있는 셈이다. 뭐 시트르산 같은 거 들어있거든 여기는. 그럼 얘는 결국 산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결국 레몬즙을 떨어뜨리면 이 둘이 만나서 중화 반응이 일어나니까 염기가 사라지니까 비린맛이 제거가 되는 거야. 자, 두 번째. 야외 활동을 하다 벌에 쏘인 거야. 보통 벌이나 개미 같은 이런 분비물, 침 속에는 산성을 띠는 물질이 들어있어. 벌에 쏘여. 그럼 그 벌 침 속에 들어있는 성분이 산성을 띈단 말이야. 그럼 우리가 뭐 한다? 거기다가? 물론 이제 말벌 같은 데 쏘면 병원 가는 게 무조건 좋지, 그지? 그거는 이제 알러지 반응을 또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호흡곤란으로 막 죽을 수도 있거든, 심하면. 근데 이런 뿔벌 같은 데 이제 쏘이면 거기가 부어오르고 아프긴 한단 말이야. 그럴 때 암모니아수 발라줘. 암모니아수 염기잖아. 근데 생각을 해봐. 우리가 야외 활동할 때 암모니아수 여기다 다 갖고 다닐 수는 없는 노릇이. 정말 급하면 물론 이제 119 불러서 응급실 가는 게 최고고 오줌 바르지, 오줌. 왜냐면 오줌 성분이 약간 염기성을 띠거든. 그럼 조금 붓기는 가라앉을 수 있어. 그러고 나서 이제 병원 가는 거지, 이제. 따지면 그렇게 된다는 얘기야. 이제 따지면 그렇게 된다는 얘기고. 자, 세 번째. 요즘 아이들은 잘 못 먹는 경우도 좀 있더라고. 신김치 있지. 김치를 이제 오래 보관하다 보면 아무리 김치 냉장고에 보관을 해도 그 김치가 발효가 되면서 산이 만들어져. 그래서 그 김치가 신맛이 난단 말이야. 그 신맛을 나게 하는 게 젖산이야. 젖산. 산이란 말이지. 그래서 이걸 못 먹는 경우에는 그렇다 버릴 수는 없으니까 거기다가 달걀 껍질 같은 걸 넣어놔. 김치통 안에다가. 그러면 달걀 껍질의 그 성분이 뭐다? 염기야, 염기. 그래서 걔네들이 만나서 중화 반응이 일어나서 신맛이 나는 성분이 사라지기 때문에 조금 그 신맛이 조금 줄어든다 이거지. 실제로 달걀 껍질 넣고 한참 있다 뚜껑 열어보면 달걀 껍질이 사라져 있습니다. 반응을 해서 없어져, 얘네들이. 그죠? 자, 네 번째. 요즘 같은 환경에서 비 내리면 산성비 내리자. 오늘도 비가 좀 많이 오고 있다만, 그죠? 그러면 산성비가 많이 내리다 보면 그 농사 짓는 땅이 산성화가 된단 말이에요. 그럼 거기다가 작물을 심으면 잘 안 자라. 그러니까 거기 작물을 심기 전에 뭐 해줘? 거기다 석회가루 같은 걸 뿌려주는 거야. 자, 얘랑 성분 비슷하다고 보면 됩니다.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로 그게 염기인 거지. 그래서 이 산성화되어 있는 토양 속에 포함된 산하고 염기하고 만나서 뭐야? 중화 반응이 일어나면서 이제 산성이 좀 사라지게 되는 거지.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 선생님이 요즘 이제 건강검진 받았더니 그리고 위염이 좀 있다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뭐냐면 위에서 산이 나오지. 우리가 소화시키기 위산이 나오는데 위산이 너무 많이 나오거나 그러니까 선생님처럼 밥을 규칙적으로 먹지 않고 한꺼번에 몰아서 폭식을 한다든지 막 커피를 많이 마시고 또 선생님처럼 흡연을 하고 이러면 막 위산이 많이 나와. 그러다 보면 위벽이 헐어. 그럼 그게 이제 큰 질병으로 이어질 수도 있는데 그럼 속이 굉장히 쓰리거든. 그럼 그때 제산제라는 걸 먹어. 과식을 하거나 아니면 이렇게 폭식을 하거나 이런 위산이 많이 나와. 그래서 위산 과다일 때 굉장히 속이 쓰리단 말이야. 얘 위산이 산이지. 그럼 그때 우리가 뭘 먹냐면 제산제라는 걸 먹어. 뭐 겔포스니 뭐 이런 것들이 있거든. 약간 하얀색 무투명한 그 약간 그 맛도 좀 이상한 거 있어. 그 제산제 안에 염기 성분이 들어있는 거야. 그래서 내가 그 제산제를 먹으면 그 위산하고 만나서 중화가 되면서 속 쓰린 게 조금 사라진다고요. 제산제. 이게 염기죠. 뭐 수산화 알루미늄, 수산화 마그네슘 이런 거 이제 약 염기 같은 게 이제 조금 들어있는 겁니다. 그지?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
이거는 참 참고서에도 나오고 교과서에 나오고 이건 참 얼토당토하는 예인 것 같긴 해. 내가 일단 비누로 머리를 감았어. 그럼 일단 비누가 염기니까 그 머리도 이제 단백질로 머리에 있는 그 이렇게 뭐 보호하는 성분들이 다 단백질이 녹아버리지. 그러니까 머리가 굉장히 뻣뻣한 거야. 그러니까 그러려고 여기다 뭘 헹군데? 식초로 헹구면 이 식초가 어쨌든 산이니까 중화가 일어나면서 그 뻣뻣한 게 사라진다 이거지. 그지? 뻣뻣한 건 사라지고 뭐를 얻어? 냄새를 얻지. 그지? 누가 이러냐 이거지. 물론. 그러니까 굳이 예를 들자면 이렇다는 얘기지. 그렇잖아. 요즘 애들 다 뭐해? 비누로 감는 사람도 없어요. 선생도 비누로 안 감어. 아무리 옛날 사람이지만. 샴푸로 감고 린스하지 누가 비누 머리 감고. 근데 이제 급한 경우에 비누로 감아. 산골짜기 캠핑을 갔는데 샴푸 안 챙겨갔어. 근데 비누는 챙겨갔어. 머리는 감아. 비누로 감아야지. 어쩔 수 없지. 그래도 그냥 그 상태로 지내지 식초로 감지는 않죠. 근데 아무튼 굳이 하자면 이렇게 할 수 있다는 얘기. 그래서 사실 알고 보면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꽤 중화 반응이 많이 그 중화 반응의 원리가 이용이 되고 있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는 뭐 그냥 단순 암기만 해도 되고 보통 어떻게 물어보냐면 이거 써놔. 그리고 이제 얘가 염기인지 산인지 물어보는 거야. 요 정도는 좀 기억을 하고 있는 게 좋다. 누가 산이고 누가 염기인지는 기억을 하는 게 좋을 거고 나머지 그 얘는 어려운 게 아니니까요. 그지? 그래서 그거는 그렇게 보시면 되고 잠깐 쉬었다가 아까 얘기했던 그 온도 변화 가지고 이제 중화점 찾는 거 그걸 조금 더 자세하게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할 거예요. 오케이? 잠깐 쉽시다. 자, 오늘의 마지막 내용이 될 텐데 그래서 아까 이제 사실 원래 아까 이걸 먼저 했어야 되는 건데 그래서 그 아까 이제 중화점 찾는 거에서 이 온도 가지고 온도 변화를 가지고 중화점 찾는 건지 얘기했었잖아. 그럼 봐봐. 자, 여기 이제 당연히 온도일 거고. 자, 아까처럼 하나를 놓고 부어주는 상황이나 서로 다른 부피를 동시에 섞어주나 똑같거든. 그럼 지금 우리 책에 있는 걸 보고 한번 얘기해 볼게. 거기 보면은 그 아까 페이지로 117페이지라고 써져 있니? 그 앞에 그림 보면 밑에 보면 그래프 하나 나올 거야. 보면은 자, 염산하고 수산화 나트륨을 실험을 여러 개를 한 거지. 예를 들어 염산 2mm하고 수산화 나트륨 18mm를 섞고 실험 한번 한 거야. 그래서 온도 측정하고 그 다음에 이번에는 자 6mm, 10mm, 14, 18 뭐 이렇게 돼 있지. 그래서 여기 14, 10 6, 2 뭐 이렇게 돼 있는 거지. 그러니까 실험을 5번 했다고 생각하면 돼. 5번 했지만 결국 합쳤을 때 부피는 얼마야? 다 20이지? 그리고 같은 염산과 같은 수산화 같은 부피만 다른 상황인 거야. 그래서 온도를 측정해 보면 결과적으로 자, 온도를 측정해 보니까 말이야. 요때가 온도가 가장 높더라는 거야. 그럼 이때가 바로 뭐다? 중화점이라는 거야, 중화점. 중화점이야. 여기가 온도가 가장 높으니까. 그러면 아까 중화점에서는 자, 이 10mm, 10mm인데 이 부피가 중요한 게 아니고 부피가 얼마가 됐든지 간에 거기 들어있는 수소 이온의 수하고 수산화 이온의 수가 어떻다 그랬어? 같다 그랬잖아. 몇 개인지 알아? 모르잖아. 네가 정하면 돼. 10개 들어있다고 치자고. 만약에 요 10mm 안에 수소 이온이 10개 들어있다고 치면 여기도 수산화 이온 10개 들어있는 거야. 그러면 이제 이걸 바탕으로 다른 부피일 때 이온 숫자를 따져보는 거지. 그러면 자, 여기 6mm는 수소이 몇 개 들어있겠어? 6개 들어있을 거고 여기는 14개 들어있으니까 얘네를 섞으면 누가 남게 돼? OH-가 남겠지. 맞지? 그러면 요 지점은 그러니까 보통 이제 A, B, C, D 이렇게 주거든. 요 지점은 혼합용액, 그러니까 얘는 20ml 섞었을 때 중성이라면 얘는 20ml 섞었을 때 염기성을 띈다는 얘기인 거예요. 염기성. 그 다음에 이때도 어때? 여기 수산화이온 18개고 수소이온 2개일 거 아니야. 그럼 당연히 수산화이온이 많지. 그럼 당연히 얘도 뭐야? 요 지점 염기성이다 이거죠. 요거죠. 그러니까 지금 여길 기준 여기는 염기가 더 많으니까 수산화이온이 많으니까 염기성. 그럼 여기는 당연히 뭐가 되겠어? 산성이 되겠지. 산성. 그지? 요거 이제 물어봐. 뭐 A, B, C, D, E 준 다음에 중화점이 C다 그러면 A나 B의 액성의 상태가 뭐냐? 액성이 뭐냐? 그럼 염기성.
혹은 산성 대답하면 돼. 그럼 여기는 이제 뭐 14개 있는 거고, 여기는 6개 있는 거고, 여기는 18개, 2개 뭐 이렇게 있는 거지. 그래서 얘네들은 수소가 남는 거고.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럼 이때 생성된 물 분자수를 한번 볼까? 생성된 물 분자수. 여기서 몇 개가 생긴다? 아까 선생님이 생성된 물 분자수는 무조건 더 적게 들어있는 개수만큼 2개 생기는 거야. 여기는 6개 생기는 거고, 여기는 10개 생기는 거고, 여기는 여기 6개, 2개 이렇게 생겨. 근데 자, 온도는 그냥 물 분자수가 아니고 사실 뭐라고? 단위 부피당 물 분자수라고 했지. 근데 어차피 얘네들은 섞었을 때 부피가 다 얼마야? 그러니까 20ml에 2개, 20ml에 6개, 20ml에 10개, 20ml에 6개, 20ml에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결국 20ml에 생성된 물 분자수 가장 많은 애가 온도가 가장 높은 거라고. 그러면 이때 자, 여기를 편의상 A, B, C, D, E라고 하면 A점하고 D점하고는 온도가 어때야 될까? A점하고 E점하고는. 자, A점에서 물 분자 20ml에 2개 생겼잖아. E점도 20ml에 2개 생겼지. 그 지금 선생님이 그래프를 좀 잘못 그렸지만 온도가 서로 어때야 돼, 이게? 같아야 되는 거야, 같아야 되는 거야. 그래프 지금 잘못 그려서 약간 삐뚤어만 그린 거야. 그 다음에 누구도 같아야 돼. 그럼 얘하고 얘도 온도가 어때야 돼? 같아야 돼, 여기. 얘도 온도가 서로 같아야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온도가 누가 더 높으냐 낮으냐 비교할 때는 같은 부피당 생성된 물 분자수를 비교하라고. 단위 부피당 생성된 물 분자수 비교하면 그게 곧 온도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그럼 그래서 중화점에서는 물 분자가 어쨌든 가장 많이 생기는구나 확인할 수 있는. 자, 그런데 그리고 나서 이제 뭘 보냐? 부피를 보는 거지. 그럼 봐라. 중화점에서 부피를 보면 이온수는 당연히 동일한데 모두 같아. 부피까지 같지. 그러면 이 염산하고 이 수산화나트륨의 농도가 서로 어떤 거야? 같은 거야. 자, 그런데 이제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어. 사실 이제 문제를 어렵게 낸다고 하면 얘보다는 얘가 나올 거야. 자, 똑같이 온도고요. 똑같이 온도고 여기 똑같이 부피야. 그래서 마찬가지로 염산하고 수산화나트륨의 부피를 달리 해가면서 측정을 한 거야. 자, 그래서 만약에 온도 변화를 측정을 했더니 자, 여기가 중화점이겠지? 그럼 그때 부피를 봤더니 염산 10ml와 수산화나트륨 20ml 부피로는 이렇게 됐을 때라고. 그럼 부피가 달라도 뭐는 같아야 된다고? 거기에 들어있는 수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 들어있는 수소 이온의 수와 여기 들어있는 수산화 이온의 수는 어때야 된다고? 같아야 된다고. 모르니까 그냥 내 맘대로 임의로 숫자 아무거나 쓰면 돼. 그럼 만약에 여기 수소 이온이 10개 들어있다 그러면 여기에는 10개인 거야, 10개. 20ml라고 해서 20개라고 하면 안 된다. 무조건 이 숫자가 같아야 되는 거야. 그지? 그럼 또 그걸 토대로 만약에 여기에 5mm고 여기 25mm고 이렇게 돼 있어. 같은 염산인데 10mm와 5mm일 때고, 그지? 여기는 25mm 이렇게 됐다고 치자고. 그러면 요 점 X는 어떻게 될까? 봐라. 얘를 토대로 얘를 따지는 거야. 그럼 얘는 10mm에 10개 들어있다 했으니까 얘는 5mm에는 5개 들어있는 거지. 얘는 20mm에 10개니까 10mm에 5개지? 10mm에 5개면은 이게 몇 개 들어있는 거지? 아이씨. 12.5인가? 12.5지. 그럼 수산화 이온이 12.5라고 칩시다. 그럼 누가 더 많아? 수산화 이온이 많으니까 이 지점의 액성은 염기성이다 이렇게 되는 거야. 자, 하나 더 해볼게 그러면. 그러면 만약에 자, 여기가 염산이 15ml고요. 수산화 나트륨이 15ml야 예를 들어서. 그럼 여기 몇 개 들어있어? 15개 들어있고 여기는 몇 개 들어있지? OH-가 2분의 15개, 7.5개가 들어있나? 네. 맞지? 네. 그러면 액성은 뭐다? 산성. 맞지? 맞니? 그러면 자, 생성된 물 분자수 여기 몇 개 생겼어? 5개. 그렇지.
여기는 10개. 여기 몇 개 생겼어? 맞지? 그러면 자 봐라. 얘는 30mm에 5개 생긴 거 아니니? 30mm 10개 생긴 거고 얘는 30mm에 7.5개 생긴 거지. 그러면 자 얘하고 얘하고 온도 누가 더 높아야 돼? 얘가 더 높아. 그러니까 사실은 그래프를 이렇게 그려야 되는 거지. 얘보다 얘가 온도가 어때야 된다? 높아야 된다. 그래서 일단 제일 처음에는 중화점을 찾는 거지. 그지? 이거만 찾으면 끝나는 거야. 이온수는 무조건 갖다 놓으면 되는 거고. 근데 뭐가 달라? 그러니까 만약에 중화점을 찾았는데 부피가 같으면 농도가 같은 애들을 섞은 거야. 근데 중화점을 찾았는데 부피가 다르다? 그럼 뭐가 다른 거야? 농도가 다른 거야. 왜? 이온수는 같다 했는데 부피가 다르잖아. 부피분의 이온수가 뭐라 그랬어? 농도라 그랬잖아. 그러면 얘는 지금 중화점에서의 부피비가 1대2잖아. 그러면 농도비는 반대가 되는 거야. 2대1이 되는 겁니다. 근데 그러면 이거를 찾으면 나머지도 사실 별로 어려운 게 없다. 알겠지? 별로 어려운 거. 그래서 요거 온도 변화를 가지고 중화점 찾는 거.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설명 들은 것만으로는 부족하지. 원래는 문제를 조금 풀어 봐야 되는 거지. 그지? 문제를 좀 풀어보는 게 중요한데 어쨌든 그래서 중화 반응 이렇게 된다. 그럼 이제 일단 이렇게 우리가 중화 반응을 이제 마무리를 짓도록 합시다. 오케이?